노다지 썰전. 2025년 SK그룹은요, 지금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와 반도체라는 미래를 향해서 힘껏 줄을 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자회사의 부지인이나 경제 불확실성 같은 현실의 무게가 발목을 잡고 있죠. 오늘 토론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SK가 이 줄다리기에서 이겨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SK 에코플랜트의 성공적인 변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큰 그림을 볼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넘어야 할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또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은 아주 화려하지만 당장 발밑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 흔들리는 발밑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게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SK 에코플랜트예요. 과거의 그 건설사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하이테크 EPC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하이테크 EPC라는 말이 멋지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의 플랜트 건설과 어떻게 다르기에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EPC라는 건 설계, 조달, 시공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하이테크가 붙는다는 건 그냥 건물이나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반도체 관련 모듈 회사를 인수했고 앞으로 이 하이테크 사업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거든요. 이건 기업의 수익 구조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봅니다. 그 결정적 한 수라는 표현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건 SK에코플랜트의 기존 주력 사업이던 주택이나 일반 플랜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종의 필요에 의한 전환 아닌가요? 위기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장이 과연 그 스토리에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매겨줄지도 미지수고요.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실행력이야말로 기업의 진짜 실력이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전환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과 직접적인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곧 있을 기업 공개, 즉 IPO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한 4조 원 이하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런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반영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상장만 성공하면 SK가 보유한 지분 가치만 2조 8천억 원에 달해서 그룹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상장만 성공하면 이라는 가정이 제 생각에는 너무 낙관적입니다. IPO라는 건 결국 시장의 평가를 받는 건데 말씀하신 그 하이테크 스토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자회사들의 현실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SK 실트론만 봐도 그렇죠. 네, 실트론의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소 부진한 수준이 아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고 특히 차세대 먹거리로 밀던 전력 반도체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SK그룹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잘 벌 때는 그룹 전체가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 업황이 조금만 꺾이면 실트론처럼 관련 자회사들이 곧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원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객사들이 재고를 줄이고 특히 북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소위 캐즘 현상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신기술이 일부 혁신가들이나 얼리 어답터들에 쓰는 초기 시장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뚝 끊기는 마치 깊은 계곡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정체 현상을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딱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고 그 불똥이 SK 실트론에 튄 겁니다. 이건 반도체 업황이라는 외부 변수에 그룹의 실적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약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SK팜테코도 마찬가지고요. 고금리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이 더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력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려면 2027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SK그룹의 다각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SK C&C의 성장을 한번 보시죠.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회사는 코로나 시기에 인건비 상승 같은 문제로 영업이익률이 한 4%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 7%대를 회복했고 이제 9.4% 거의 1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AI 관련 신규 프로젝트들을 공격적으로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수익원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SK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돌아갈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면서 전체 AI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증거란 말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접는다는 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과 iOS로 시장을 지배했던 것과 같은 전략이죠. 그 비유는 흥미롭지만 SK C&C의 전체 규모가 그룹의 심장인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아직은 작지 않습니까? 그룹 전체의 무게중심이 반도체에 극심하게 쏠려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다른 축인 배터리 사업, SK온의 최근 전략을 보면 좀 의아한데요. 공식적으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하면서 시장 1위는 노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더군요. 이건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을 선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다르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저는 그 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무모한 출혈 경쟁,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피하겠다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은 너도 나도 공장을 지으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에 무리하게 점유율을 늘리기보다 내실을 다지고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ESS 같은 새로운 고성장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죠. ESS라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불규칙하게 생산된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죠. SK온이 바로 이 ESS 시장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즉, 하나의 엔진, 반도체 엔진이 삐걱거릴 때 다른 엔진, AI 서비스나 ESS가 힘을 내주는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다각화의 노력 자체는 저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너무 먼 미래, 특히 2030년이라는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그룹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 AI 데이터 센터 토탈 솔루션 비전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비전의 원대함에는 저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까지의 과정은 정말 험난할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 거대한 비전이야말로 SK그룹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2030년은 너무 깁니다. 지금 AI 기술은 1년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5년, 6년 뒤에 어떤 기술이 시장을 지배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먼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둘째는 돈 문제입니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K는 과거처럼 다른 회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는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뜻이 됩니다. 외부 투자자와의 협력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이겠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해묵은 규제는 여전히 SK가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꿈은 정말 거대한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금 계획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그 꿈의 조각들이 이미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를 그룹 내에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 아시아에 과연 있을까요? SK가 거의 유일합니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풍 메모리, HBM은 세계 1위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죠.
데이터를 실현하려는 초고속 통신망은 SK텔레콤이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과 설비 자체는 방금 이야기한 SK 에코플란트가 하이테크 EPC 역량으로 지을 수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역량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내뿜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한 차세대 기술인 액침 냉각, 즉 반도체 같은 부품들을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푹 담가서 식히는 기술도 SK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소형 모듈 원전, SMR에도 이미 투자를 마쳤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울산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의 잠재력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현재의 자금 조달 우려나 시간 문제로 이 거대한 가치를 섣불리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SK그룹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매우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수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강점이고요. 하지만 SK실트론과 SK팜테코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핵심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단기적으로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룹 전체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 사이클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이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규제 리스크 해소 방안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청사진에 대해 신중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그룹 전체가 미래를 향해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은 거대한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이 독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SK그룹은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아시아 최고의 AI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SK그룹의 미래는 제시된 화려한 청사진과 현재 발목을 잡는 삐걱거리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 삐걱거림 자체가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과연 이 거인의 다음 발걸음은 미래를 향할지 현실에 머무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